5호의 운자 모델. 이 이전에 러더퍼드가 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 때 러더퍼드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자가 가속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이 전자기파에 해당되는 양만큼 에너지를 잃어야 돼. 전자기파도 일종의 에너지니까 얘가 가속하게 되면 에너지를 잃고 붕괴돼야 돼. 왜 그러지 않냐? 설명을 못하고 러더퍼드는 또 하나 이때 방출되는 요 진동수 이때 여기서 방출되는 이 F가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인 거야. 왜 기체에서 나오는 진동수가 특정 진동수의 정수배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왜 그러냐? 이 시대는 아인슈타인이 주름 잡던 시대니까. 아인슈타인도 역시 뉴턴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연속적이고 수학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전자기학이 옳기 때문에 붕괴되어야 맞는 것이고 왜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냐 이거 설명 못하고 또 전자기학 방출로 인해서 붕괴되지 않는 것도 서술을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보어가 해결한 게 아니고 보어가 해결한 게 아니고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양자 조건. 양자 조건. 이유는 지도 모르겠고 특정 에너지 준위에 있을 때 전자가 특정 에너지 준위에 존재하면 안정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이게 양자 조건이야.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진동수 조건. 저러한 이유 때문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있을 수 있어서 이 에너지 차이에 의한 이런 에너지 차이에 의한 진동수가 연속이 아닌 불연속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정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해진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방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동수가 불연속이다. 그냥 찾은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는 전자가 갖는 2분의 1 mv의 제곱 운동에너지하고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걸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인데 자신의 주양자수에 해당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르다는 얘기야. 안쪽도 있고 이 바깥쪽도 있고 굳이 역학적으로 말하자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뭐 계산 과정이 없지만 계산해 보면 주양자수 n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볼트에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수소 모델인 경우 주양자수가 1인 6급 계산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볼트 나오고 13.6 일렉트로볼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 2를 집어넣으면 n이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3이 되면 9분의 1로 줄 거고, 이런 에너지 주기를 가졌다는 거야. 이거를 보호 이전에 설명을 한 사람들이 있어. 보호 이전에 이거를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주양자수 2로 떨어지고 3에서 2로 떨어지고 4에서 1로 떨어지는 이 모든 계열을 여기서 방출되는 이 전자기파를 계산한 거예요. 진동수를. 이게 무슨 계열이라고 그래?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지. 라이먼이 이 자외선 계열에 이걸 계산해내서 보호 이전에 또 2로 떨어지는 이거 발머지? 발머가 가시광선이 나오는 이 전자기파를 계산하는 거야. 또한 파센도 있지, 파센도. 그리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리드베리라는 사람이 리드베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리드베리 공식으로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파센도 되는 그러한 계산 방법을 했는데 자연의 관측 결과에 대한 그냥 계산일 뿐이야. 특별한 이론이 없이. 그 공식에 되면 막 다 맞더라 이거지. 근데 뭘 몰라.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런지. 그 공식 안에도 리드베리 공식도 보어는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리드베리 공식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걸로 의도를 해온 거예요. 그런 게 물리학적 이데олог기는 이제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 관측이, 그러니까 보어는 얘들의 결과를 가지고 영감을 얻은 거야. 이들이 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자외선 계열에는 이런 게 나왔고 수소에 가시광선 이런 게 나왔고, 그럼 왜 저런 게 나왔을까? 몰랐던 그 시대에 쟤들의 계산결을 보고 자기가 영감을 얻어. 아, 이렇게 하면 맞을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대입해서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인정받게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것만 하면 돼. 그럼 에너지 차에 의해서 에너지 차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이거를 파장분의 이 C는 빛의 속력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만 하면 되지. 에너지 갭이 크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작다 이게 되겠지. 에너지 갭이 작다, 진동수가 작다, 파장이 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되지 않을까? 지금도 뒤쳐져 있는데, 엄마가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도 뒤쳐져 있는데 앞으로도 뒤쳐지면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강사로서 뭐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애초부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렇게 사기쳐서 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원을 퇴원을 시키는데, 이거는 지금 우진 선생님이 늘 관리하는 상황이라 나는 그냥 도움을 주는 입장이고, 신경 써서 하시면 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들고 가나. 기부는 하고 살아야지. 기부만 한다는 것도 웃긴 거고, 사실은 학원 다니려면 적어도 3등급 이내는 들어야 뭔가 자기가 꿈꾸는 게 될 텐데,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시고, 그리고 고1 때 성적을 안 내면 언제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절실함이 없는 거요. 지금 고생해서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역전의 기회는 없어. 되겠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할 텐데. 힘들어도 좀 그런 마인드를 좀 새기고, 오늘은 달라지려고 하고, 1시간이라도 더 하려고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저 여기를 시간 때우고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미련한 짓 아니요.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디서 어디로 양자도약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서 어디로 보면은 n 나중에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처음에 제곱분의 1 이렇게 쓸 것이고, 그러면 이 주양자수만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주양자수만 알면. 주양자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n이 4에서 n이 2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쉽지? 이대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 나중 처음. 어쨌든 4의 제곱 큰 거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러면은 값이 양수가 나올 거야. 근데 지금 4에서 2로 떨어졌으니까 2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음수라는 거는 에너지, 방출, 양수는 흡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4에서 2로 떨어지면 방출이잖아. 4에서 2로 떨어지면 방출. 2에서 4로 가려면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니까 그 양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석하면 되고, 흡수냐 함수냐 그 값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는 게 잘 나오진 않지만 계산하는 건 산수만 잘하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언어로 주어지는 방법. 발모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파장이 가장 긴 발모 계열이라고 있으니까 발모 계열 2로 떨어져야겠네. n이 2로. 파장이 가장 길다. 파장이 길다. 얘는 가장 작다. 작다. 가장 작으면 3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n이 3.
이때 나올 수 있는 이때 에너지 차는 델타 E는 마이너스 13.6 곱하기 9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파장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때 방출되는 파장은 람다분의 ACC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넘기면 되겠지. 그 파장은 그냥 충분해봐. 36분의 5지. 5 36분의 5 그거는 5HC분의 36 그리고 13.6 일렉트론 볼트. 보통 얘를 13.6도 잘 안 써요. 귀찮잖아. 이제로 그래서 이제로 여기를 이제로 놓는 거냐. 여기를 이제로 이런 식으로 바닥 상태 이런 식으로 놓고 여기다 이제로가 들어가요. 이 이제로를 바꾸고 이것만 할 수 있었는데 어디서 어디로 떨어졌냐만 알면 된다고. 물리면 좀 뒤에 가서 좀 서서 좀 이렇게 잠을 깨려고 하고 물 좀 마시고 물 좀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아까 세수도 하고 돌린 걸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돌릴 수 있지? 다음에 이게 뭐 이런 궤도가 있다고 치면 2에서 1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이렇게 기술한다면 파장이 남다원, 진동수는 F1. 그러면 3에서 2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 차이를 E2라고 하고 이때 방출되는 게 F2, 남다2 이렇게 기술한다. 면 이거 물어본다 했어. 물어보는 이 부분은 이 단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뻔한 거야. 이게 제일 쉬운 단원이야. 이 단원에서. 이거 틀리는 사람도 없고 진짜 못하는 사람도 여기는 거의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지금 상태야. 그걸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학원 가면 다른 학원 가면은 여기 있는 구성원보다 더 못하면 못하지 잘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 더 못하는 사람 많어.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냐고 학원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보면 여기는 중위권이야. 그게 그 예중 중간에 껴 있어. 낮춰보기도 애매하고 높이기도 애매하고. 그게 애매하지. 아예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본인 스스로 알 거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만 노력하면 3등급 이대로도 갈 수가 있지만 이대로 안 하면 4, 5등급이 4등급, 5등급은 이게 의미 없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너네들 세대는 이 피라미드가 아니야.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고. 저희는 인구가 줄어봤지. 너네는 우리 선생님은 80만 명 세대고 같은 또래가 여러분 40만 명 세대일 텐데. 여러분 좀 인구가 많아. 너네 또래 많습니다. 황금돼지 뛰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응? 황금돼지 맞잖아. 나 뻥친 거예요. 붉은 돼지가 좀. 그냥 돼지야? 붉은 돼지. 황금 돼지 2019년이에요. 인구가 줄어도 이게 이런 피라미드야. 이런 피라미드. 이게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사회적으로 여기에 있어. 선생님 사회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이 웬만한 대기업 사람들보다 못 벌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의미 없다니까. 그런다고 내가 뭐 몇십억 가진 부자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지.
여기도 이래. 빨리 깨달아야 돼. 4등급? 그냥 4등급이면 어디가? 그냥 4등급이어도 다 갈 수 있어. 학교. 이 근처에 인천대도 갈 수 있고 인하대도 갈 수 있을 텐데 물론 좋은 과는 못 가지. 한다니까?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갖고 지방대 좀 그래야만 이름 있는 데도 갈 수 있고 4등급. 5등급도 갈 수 있어. 4등급이나 5등급이나. 이 싸그리 이게 잡아갖고 그냥 이들의 싸움이야. 이들의 싸움.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최고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저 그룹에는 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간이 결정될 거고 몇 개월 사이에 4등급이 6등급하고 같은 지급하고 또 뭐 억울할 텐데 사에서는 다 똑같아. 아무 의미 없어.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노력해서 2등급 중반만 돼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아주 좋진 않아도 인서울에 원하는 대학은 써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요. 2점 초반이면 괜찮은 대학 가. 2점 초반만 돼도. 근데 그게 노력을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상태를 보니까 대략 학교 성적으로 볼 때는 3등급 중반대야. 상태가. 진짜로 누구는 얼마나 잘해가지고 뭐 다르겠어? 3등급 중반은 나올 수 있는 상태야. 근데 지금 여러분 모습을 보면 3등급 중반이나 4등급 중반이나 뭐가 다르지? 의미가 없다니까. 3등급 중반이나 4등급 중반이나 가는 학교는 똑같아. 선생님 조카는 더 못하는데도 대학은 쓰면 가더라고. 대학 가. 대학교 등록금 내주러 다닐 수 없잖아. 등록금 내주러. 자신이 나름 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인서울 못 가면 엄마가 때려 죽인다든지 뭔가 그런 목표가 있으면 지금의 모습은 절대 아니지 않을까? 조금씩 나아져야지. 조금씩. 중학교 티를 벗어내고 진짜 학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야지. 졸리면 자고 상실은 안 하고 선생을 위한 숙제를 하고 선생님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E3가 방출되는 이때 방출되는 F3는 F1, F2의 합이냐? 이거는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전부 곱해주면 얘는 E3는 E1 더하기 E2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파장이 람다 3라면 람다 1분의 1 플러스 람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뭐 이게 그나마 심한 문제. 그냥 이 정도가. 자, 얘가 에너지 순위가 몇 개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너지 순위가 몇 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방출되는 선원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거야. 선 스펙트럼. 이게 선원 스펙트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대. 하나, 둘, 이렇게 나왔대. 6개가 나왔대. 그러면 몇 개까지 있냐? 몇 개까지? 세봐. 만약에 이게 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더 나올 수 없지. 아니네. 셋은 하나 더 있으면 넷, 다섯, 6개 되지? 6개. 아, 얘는 에너지가 4개까지 있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n-1 팩토리얼입니다. 이게 n-1 팩토리얼로. 그러면 여기다 4개 40을 넣으면 3팩토리얼이니까 6개 맞지? 이게 선의 개수 6개. 이렇게 만족시키면 돼. 이걸 보고 역으로 이걸 알아. 사실 이게 맞는 거야. 우리는 이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보고 얘를 추측한 거야. 이걸 보고 선을 보고 왜 이렇게 나오냐? 왜 불연속적으로 나오냐? 실험의 결과를 보고 얘네들을 보이지 않는 얘네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본 거라고. 그게 옳은 표현인 거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등장합니다. 몇 개만 풀어보면 이 단어는 어렵지 않다. 이따가 풀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표현은 수소 모델입니다. 수소 모델. 수소 모델에 관한 것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왜 수소만 하냐면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러니까 오로지 전기력도 한 개. 전기력이 하나니까 전기력에 의한 표현 방식도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선으로 나타난다. 선으로. 수소 모델인 경우엔 원자 핵으로부터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바닥 상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고체는 분자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옆에 있는 분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 더 가까이 다가오면 얘네들의 전기적인 인력이 이 전자에 영향을 미치니까 얘 에너지 준위 값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짝씩 변해. 살짝씩 변해. 하나 더 있으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변할 것이고. 그럼 고체는 이러한 분자들이 셀 수 없이 더 많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렇게 계속 생겨가지고 선들이 계속 쌓여서 마치 연속적인 띠처럼 보인다. 이것을 고체 에너지 띠라고 그래. 고체 에너지 띠. 고체 에너지 띠. 고체를 표현하자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얘를 가전자띠라고 하고, 여기 전구띠, 그리고 이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저 공간, 전자 가질 수 없는 에너지 공간, 이것을 띠틈이라고 해요. 이거를 띠틈. 고체는 기체와 달리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데 이것을 에너지 띠. 그러면 이 에너지 띠는 에너지 띠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연속? 불연속?
에너지 D를 연속이라고 해야 돼? 불연속이라고 해야 돼? 분명히 불연속적인 D들의 집합이었어. 그럼 이거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그럼 질문을 달리해서 무지개는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무지개. 우리 눈에는 연속인데 무지개를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다 선들의 집합이야. 여기. 이것도 우리 눈에는 구분이 안 가지만 이걸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다 선들의 집합이거든.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인간의 눈으로 구분이 안 가면 연속이라고 말하고 구분이 되면 불연속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보면 내 손은 선생님 손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이거는. 이거 따지고 보면 불연속이지. 이거 다 빈 공간인데 원자 핵과 전자를 다 빈 공간인데. 근데 구분할 수 있어 우리가? 우리가 구분 못하니까 연속이라고 말하듯이 실판 연속이라고 말하듯이 연속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연속적인 D의 분포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전자가 자전자 D라는 어찌됐든 이 원자 핵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거야. 쉽게 못 움직여. 얘를 에너지를 가해서 전도 D에다 갖다 놓으면 얘가 이제 쉽게 움직여.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는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하는데 D템이 너무 크면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체는 가전자 D하고 전도 D하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전자 D에 있던 이 전자가 전도 D로 도약해서 쉽게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것을 도체라고 하고, 그리고 D템이 크면 이거는 부도체, 그리고 D템이 적으면 반도체. 물질마다 이 에너지 밴드의 차이가 다를 텐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는 비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어. 비저항. 그럼 이 부도체일수록 비저항이 크겠네. 비저항 값이.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비저항. 생각해 볼 때 가장 전기 안 통하는 게 부도체니까 부도체는 여기 있으면 있고, 가장 전기가 잘 통하는 것은 도체니까 여기 있고, 중간쯤에 있는 건 반도체. 이렇게 볼 수 있지. 비저항 값이 똑같은 온도라면 같은 온도일 때 비저항이 가장 큰 부도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비저항이 가장 작은 도체, 중간 정도 성질을 띤 반도체. 그리고 열을 가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 부도체는 조금씩 낮아져. 부도체는 비저항 값이 조금씩 낮아져. 반도체도 역시 좀 낮아져. 이렇게 반도체. 근데 도체는 열을 가하면 오히려 비저항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도체. 그 물질마다 가전자띠하고 이 전도띠와의 이 에너지 차이가, 이 D틈이 다 다를 거니까 그걸 나타내는 이 용어로 비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비저항도 온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온도에 따라서. 그럼 도체하고 부도체의 정의는, 도체는
비저항이 특정 값보다 이하 낮은 걸 도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부도체는 특정 값보다 큰 거 그걸 부도체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물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전기를 통하냐 안 통하냐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늦게 들어오신 분 오늘 테스트를 4시간에 보고 오늘 다 채점을 해가지고 많이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어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과제를 줄 거예요. 네, 또 있어요. 오늘 배운 거 하시면 돼요. 오늘 배운 거 하라고 다 해놨으니까.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 주기율표상을 크게 두 가지 나누면 금속성을 띠냐, 금속성을 띠지 않으면 비금속성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금속성과 비금속성 이 중간에 자리 잡은 주기율표 중간에 자리 잡은 얘네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도체 동질도 뜨지 않았고 비금속성에 양이온도 음이온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게 14족 애들이지. 14족 중에 실리콘, 이 규소하고 저마늄하고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소자로 만들어지는 게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얘네들은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더 효율이 좋은 물질로 그걸로 우리가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있어요. 그 물질이 한국에서도 순도가 높게 출토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규소는 14족이니까 규소는 이렇게 공유결합해야만 공유결합 이렇게 해야만 8전자규칙을 완성해서 안정해지는 거죠.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어떤 점이 좋지? 이승우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보다 어떤 점이 좋아? 결합이 더 강하다. 결합이 어떤 결합이? 공유결합. 어? 이 화학 좋아하시면 없어? 화학? 나는 화학은 물리보다 자신 있다. 많이 있잖아. 근데 바로 전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했어? 연서가 했다며. 와. 남친을 만났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먼저 잠깨라고 때려줘. 이온결합보다 공유결합이 물리적, 화학적 더 우수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풍화와 침식이 강하다고.
대표적으로 유리를 봐. 유리가 침식이 잘 되나? 유리 화학 반응이 있어? 거의 없지. 그래서 안정한 거야, 반도체로서. 그래서 쓰는 거라고. 아니 반도체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막 성질이 변하면 어떻게 쓸 거야?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판원의 기본 소재가 되는 거지.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 우수하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한들, 화학적인 반응을 가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 그런데 얘는 전기 전도성이 1도 없어. 유리가 전기 통해? 왜 안 통해? 안정하잖아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가 안정하거든. 전하 운반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부도체입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부도체야 그냥. 이러한 것을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진성 반도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 진성 반도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다야. 그럼 얘네들의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얘네들의 성질을 바꿔봅시다. 아직도 이제 보시면은 먹는 것도 공부야, 자는 것도 공부고 그런 걸 깨달아 가야 되는데 안 변해. 아니 지금 몇 주째냐 이거 지금 2달째 다 와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고 오늘 힘들다는 거 알고 또 오후 시간 되면 물리고 제일 힘들 타임인데 지금이. 그러면 5시부터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한 1시간이나 있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시간에 견디려고 하니까 되겠어? 졸립지? 먹는 것도 좀 줄여 먹고 어차피 점심시간하고 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먹는 양은 좀 줄여야 되고 자극적인 거 안 먹어야 되고 그럼 보면은 막 저기 저녁 시간 되면 그냥 불닭볶음면 2개씩 쳐먹고 막 걷다가 또 매우니까 쿨피스 원샷 때려요. 단짠으로 먹고 그럼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립지 이제. 그러고서 안 졸리길 바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럼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은 집에서 편히 먹고 자면 되지. 비싼 돈 주고. 오늘 삶을 봐. 중학생이 아니잖아. 이제는 그 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저녁까지 좀 버텨야 되니까 힘들지만 조금 덜 먹고 너무 피곤하면 자야지. 그 시간에 30-40분 정도 자야지. 오늘 너무 못 버티겠어. 그러면 자야지. 근데 아예 그런 계획이 없는 거야. 그럼 뭐하냐? 놀게 되는 거지. 친구 따라 놀고 뭐하고 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놀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이 없지. 뭔가 여길 학원을 왔다는 거는 성과를 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면 다른 거 포기하셔야 돼. 고등학생이 무슨 여유가 있어. 와서 하루를 견디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면은 안 바뀌는 거야. 내가 변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수업이 되겠냐고. 그리고 수업을 원해하고 실판으로 바꿔주면 필기노트도 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내가 프로젝트 쏴가지고 거기다 다 필기하라고 하는 거야. 안 갖고 다니니까. 나도 이게 편해. 그래서 다 설치해야 되고 그 타이핑 쳐갖고 다 만들어줘야 되고. 강사들도 최선을 찾아보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변화를 해. 날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매년 봐와도 저분이 이러고 있다가 한 학기 아마 뭐 이번 년 겨울까지는 크게 깨달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2학년 초반 됐을 때 엄마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뭔가 이제 이미 수시로 가기에는 힘드신 분들이 다량 생기겠지. 수시로 가기는 힘든 사람들.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제 정시해야겠네. 성실하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럼 두 배로 힘들잖아.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정시하는 게 낫지 않아? 내신 다 버리고. 정시에는 내신이 안 들어가.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 의미 없어.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 그것도 이과생은 이과 전용의 과목들만 잘하면 될 거고. 상위 10개 대학 정도 간다. 그럼 과학이 영어보다 훨씬 중요해. 과학이. 영어 절대평가야. 상위 10개 대학에서는. 근데 이부류 대학이라고 뭐 무시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홍대, 뭐 단대, 여기 건국대, 뭐 서울에 있는 많이 있습니다. 뭐 숭실대도 있고 세종대도 있고 이런 데는 영어하고 과학이 거의 비슷하거나 영어가 좀 더 높아. 어디 가나 수학이 더 높을 거고. 수학이 왜 높은지는 알아? 수학이 왜 중요한지? 수학 100점이지? 과학도 두 과목 선택이면 100점이야. 50점, 50점이니까. 그런데 표준 변환 점수가 얘가 130점대야. 표준 변환 점수라는 게 있어요. 누가 어려운 걸 많이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과학은 110점대야. 잘해야.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맞으면 수학이 더 변환 점수가 높은 거지. 원점수하고 표준 변환 점수가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 영어가 중요할지 과학이 더 중요할지는 본인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느냐에 또 다르거든. 공부를 하기 싫으면 노선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학은 뭐 당연히 하셔야 되고 수학 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요 대학은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국어도 해야지. 수학, 국어. 그리고 과학에 올인할 것인가, 과학을 좀 더 많이 할 것인가, 영어를 좀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것만 잘하면 돼. 학교 대신 어디다 써먹으려고. 수시 아니면 써먹을 일 없잖아. 근데 대다수 물어보면은 다 수시해. 수시하려고 지금 있어. 선생님 조카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들 말 듣겠어? 내가 조카는 딱 한 학기 보고 너는 그냥 정시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이 관습에 쩔어가지고 왜 남들이 하는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냐. 나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면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싶은데. 고등학교 왜 가야지? 고등학교 대신에 검정고시를 보면 돼. 학교 갈 시간에 학원을 가고 검정고시는 진짜 빡대가리 아니면 다 붙어. 검정고시. 검정고시 수열 나오자 고등이니까 1, 3, 7 2하고 3이면 1, 3, 6 내봉 이런 게 수열이야. 2진가 있고 3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 공부를 잘해도 나는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싶고 공부를 못하면 당연히 안 보내고 싶고. 왜 그냥 학교가 내 자식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사회생활 위에는 뭐가 필요하지? 애 힘들기만 하지. 차라리 아침 9시 가서 학원을 가. 너가 원하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개 아예 선택을 해. 너 하고 싶은 거 선택해. 그거를 2년 하는 게 낫지 않아? 그 2년 해서 검정고시는 6개월 후면은 고등학교 되고 6개월 후면은 검정고시 볼 수 있어. 그럼 보통 9월 달쯤에 합격하더라고. 고1 9월 달에. 그리고
그 내년에 수능시험 봐. 수능시험 볼 수 있지. 고졸이니까 이미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래서 고3 때 대학 간다고. 막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인천대 정도 갈 거면 고3 때 인천대 갈 수 있어. 왜 3년 다녀 힘들게 학교? 재밌어 학교? 학교 재밌어? 근데 심지어 여기는 또 남고여고인데. 아직 안 가서 모르겠어요. 어?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학교가 재밌긴 하지. 예. 재미는 있어 학교가. 있는데 수행평가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오라고 하지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 뭐 준비해 가야지. 그 시간에 우리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은 친구 안 만나도 온라인 세상 속에서 수많은 놀 게 없어서 못 노나? 이거는 선생님만의 교육 방식이 아니고 대치동의 일부 학부모들은 나랑 똑같은 짓을 합니다. 내 생각과 똑같이. 그들도 아는 거야. 특히 공부 잘하는 애들을 고등학교 안 보내요. 우리나라 교육이 좀 불신하는 게 있어. 그러면 걔네들을 왜 고등학교를 안 보내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2 때 아니면 고1 때 수능 봐서 고2 때 대학생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SAT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바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시간 낭비가 싫다 이거야. 조금이라도 또 젊은 때 이게 컨트롤만 된다고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어차피 학교 다니고 하나 뭐 돈 들어가는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고등학교를 이미 진학을 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선택과 집중.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만나서 내가 고등부 같으면 만나서 얘기를 해. 너 이런 방법도 있고 있는데 너 선택을 해봐라 해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한테는 정시 주면 없어. 없어. 엄마가 때려 죽일걸? 그러면 일단 엄마가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근데 이 얘기가 1년 후에 정말 공부 잘하는 애도 선생님 정시할까 봐요. 그게 1년 반 후야. 진짜 잘하는 애도 막상 안 되는 거지. 과학고를 안타깝게 떨어졌는 실력이 정말 좀 떨어진 애들차도 막상 내신에서 안 되는 거야. 한의대를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뭐 내신 짱짱 내야지. 안 된 거야. 그놈의 영어 안 된 거야. 방법이 있나? 그래 벌써 너 성적에 힘들 거 한의대 힘들 것 같다. 너 수학은 엄청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 너 아마 이거 하면 떨어질 거야. 말을 안 듣더라고. 벌써 담임 선생님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똑같이 얘기하거든. 그때서야 해야겠네요. 학교 선생님도 잘 알지. 근데 우리는 매년 봐오니까 그러니까 수시를 가지고 잘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남들은 뭐 쉽게 1등급, 2등급, 3등급 말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거면 수시를 정확하게.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빨리 공부가 싫어요 하시면은 방법을 찾아. 뭐 알려드렸잖아. 다 방법이 있다고. 차라리 재종반에 가서 썼던 게.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지금 학교라도 안 가지? 힘들지? 재종반이면 5시, 8시 끝나거든? 아침 9시 가면 오후에 끝나. 저녁 시간 있잖아. 학교를 안 가서 남는 시간도 많거든. 차라리 그때 배웠던 복습을 하다 하는 거가 훨씬 편하지. 학교를 가면 이때 학교를 가면서 지치고, 물론 학교 가서 충전을 해오신 분들도 있더라고. 잠은 학교 가서 자고 집에서는 열심히 게임하고.
여기다가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5족 원소를 집어넣으면 15가 고가 이온을 집어넣으면 공유결합을 다 하고도 전자 하나가 남습니다. 전자 하나.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상태는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이게. 얘를 하나의 이온으로 본 다음에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얘가. 중성이야. 지금 중성 상태야 이게. 그런데 짝꿍 없잖아 얘만. 얘가 짝꿍이 없어서 얘가 어디론가 쉽게 나가버려. 이 그룹을 탈퇴해버릴 거라고. 그러면 얘는 무슨 이온이 돼? 전자 하나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이온이 될 거예요. 그래서 N형 반도체, 네거티브형 반도체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P형 반도체 에너지 말고 에너지 말고 그렇다고 뭐 내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잘 사는 건 일도 없으니까 내가 잘 살아서 사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뭐 여기로 따지면 포스코 고등학교 같은 데를 나왔는데 고2 때 한 7, 8개월 정도를 내가 약간 놀았어. 방황을 해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 만나갖고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걸 한 건 아니고 너무 궁금하고 살다 보니까 한번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를 좀 접해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뭐 성적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나라고 뭐 다르겠어? 그래서 고2 찬바람이 불 때쯤 수능 보잖아? 아 그때 큰일 났네 나 1년 남았네. 막상 또 놀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부질없더라고. 연애의 쓴맛도 보고 까여도 보고 부질없구나. 그러면 대학이나 좋은 데 가야지. 근데 얼마 남았어 나에게? 근데 몇 년 남았잖아. 늦은 깨달음이지. 늦은 깨달음. 근데 어떡해. 근데 이런 얘기 해주는 양반도 1도 없고. 근데 내가 찾아갔어. 1년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도덕 선생님인데 윤리. 그래? 교실에 가 있어. 오더니 잠자고 있는 다 깨워. 자, 1년 남았는데 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그게 이제 수능을 연구하는. 우리는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수능만 연구하는. 그 선생님이 나름의 이제 방식 프로젝트. 수능만 주장장 파는. 그걸 3개월을 같이 해보자라고 한 거지. 수능 시험이 대략 한 회가 250문제인가 돼. 지금은 좀 다른데 문제수가 엄청나다고. 국어가 50몇 문제, 수학 30개, 사탐과탐이 몇 개냐? 60문제인가? 영어 55문제. 한 200개 넘지? 대략? 200개 넘는 시험을 하루 종일 보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를 틈나는 대로 일주일 동안 풀고 틀린 거 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다 찾아서 내용 공부하고 한 회 하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 한 회 하는데. 시력 언제? 근데 그게 아니야. 처음 할 때는 한 회인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씩 줄어. 다음에 할 때 20일, 15일, 13일. 그러다가 일주일도 안 걸려 이제. 6개월 정도면 많은 회차의 모의고사를 접하게 되고. 그럼
만약 10개만 했다고 해봐. 몇 문제야 벌써? 2,000문제, 3,000문제 가까이 내가 그 중에서 내가 맞은 건 맞고 틀린 거죠. 그렇게 해서 수능 정석을 100점을 올렸어요. 100점. 내가 제일 많이 올랐어. 급상승이지, 아주 급상승. 그것도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야. 물론 기본기 없는 영어는 크게 상승 못했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영어는 안 되더라고. 국어는 막 거의 뭐 만점 맞다시피. 잘할 수 있는 게 수학과학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 공부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 진짜 본 수능에서는 위험한 발상이었어. 내가 그거를 지금에서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알지. 진짜 수능에서는 위험한 발상이야. 왜냐하면 패턴이 바뀌니까. 진짜 공부를 해야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찾고 답을 찾는 연습은 많이 했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이 나오면 비슷하고 이 계열이 비슷하니까 답도 쉽게 찾고 고득점을 할 수 있던 거야. 근데 실제 수능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아닌 게 나와. EBS 연계라고 하잖아. 그림만 연계야. 그림만. 나머지 다 바뀌어. 그리고 새로운 패턴도 나와. 70% 개구라야. 무슨 70%야. 누가 믿어 그거를? 그럼 봐서 선배들 물어봐라. EBS 뭐 풀면 잘하겠네?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연습한 애들은 실전에서 많이 틀려. 실전에서. 선생님도 실전에서 고전을 왠지 못했지. 국어를 거의 만점 맞다시피 맞았는데 120점 만점인데 112점, 115점 맞거든 내가. 90 몇 점 나온 거야. 큰일 났네. 미쳤네 이거. 수학은 뭐 대략 뭐 이렇게 아주 잘하지 못하도 80점에서 한 65에서 75 사이 왔다 갔다.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올 거니까. 국어를 망쳐가지고 다행히 사탐에서 과탐 원래 거의 100점 맞고 과탐은 다 맞았고 과탐은 쉬웠어. 여러분보다 쉬워. 우리 때 좀 쉬웠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좀 쉬웠습니다. 사탐은 막 촉촉촉촉 놀라운 찍신이 들어가지고 2개 틀렸어. 2개. 그 절실함이 있었나 봐. 국어를 못 본 절실함. 사탐 다음에 영어인데 영어는 뭐 이제 뻔하니까 영어는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없으니까 영어는 더 좌절이었어. 영어는 왜 좌절이냐? 막상 수능장 갔더니 공부 못한 애들만 있어 주변에. 같이 중학교 나온 애들 보면 알거든. 하필이면 좀 상위 고등학교 애들이 좀 포진돼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상과 나온 애들, 공부 나온 애들. 이게 왜 큰일 나냐면 듣기평가 해야 되니까. 듣기평가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숙일 때 같이 답 쓰면 되거든. 많이 쓰겠는데 답 쓰면 되는데 공부 못한 애들이 믿을 수가 없어. 듣기평가 17문제 중에 앞에 거 한 10개는 쉽고 뒤에가 7개 어렵거든. 듣기평가 잘 봐야 돼. 그럼 3번인가 4번인가 이제 애매할 때는 누가 많이 대가리 쓰면 세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직감을 했지. 큰일 났다. 사탐이 달린 거야 나름. 영어는 뭐 여전히 역시나 안 돼. 영어도 안 돼. 그때는 그래도 못해서 대학은 못 간 것도 아니고 딱 엄청 좋은 데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주변에 선생님들 봐봐.
여기 뭐 서울대 카이스트 안 나오신 분 어디 있어? 많지. 다른 뭐 대치동이고 봐봐 어디 뭐 저기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요. 그게 방황하지 않고 내가 했으면 뭐 서울대까지는 못 갔더라도 어딘가는 갔겠지. 어딘가는. 근데 그 방황의 결과는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여러분 세대는 이류대도 1도 도움 안 될걸? 이류대도. 좀 있으면 포항공대도 지방대 취급당할 거야. 좀 있으면. 그렇게 돼. 선생님 시대는 아주대 알아? 아주대가 어디 있는 줄? 저기 수원에 있어. 아주대가 연대 수준이었어. 지금은 성균관대가 연대 수준이라고 하면 조금 대충 오잖아? 그런 경우야. 아주대가. 성균관대는 삼성, 아주대는 삼성보다 더 큰 대우. 대우가 망했잖아. 학교도 같이 망했지. 내가 그 아주대 한방시스템공학과를 갈 뻔했거든. 물론 시험이 조금 성적이 안 나와서 아예 쓰지도 않았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원서비 아까워서 그냥 안 썼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쓸 걸 그랬어. 너무 쫄아가지고. 그런 것도 말을 안 해줘 선생님들이. 다 이상한 데 써야 돼 자꾸. 학생 입장에서 쫄리잖아. 쓰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한 것만 썼어. 재수하기 싫잖아. 재수해 무슨 재수 할 수도 없고 누가 학비도 안 보태줄 사람도 없고. 뭐 뺀 데는 떨어질 건 떨어졌더라고. 근데 한 달 후에 전화 와. 추가 합격됐습니다. 이렇게 전화 와. 그런 거 몰랐어. 교차 지원이니까 처음엔 딱 발표 나면은 다 떨어져. 뭐 약한 데는 다 붙었지만 다 떨어져. 후보 뭐 30몇 번 뭐야 떨어졌네? 그러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전화 와.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몰랐어. 그런 거 자체를 몰랐어. 여러분들은 다 알려줄 거잖아요. 하고 나름의 좋은 현실적인 교육을 받고 그럴 거라고. 본들만 방향성을 잡고 하시면 돼. 포항공대가 왜 그 취급당하냐고? 포항, 울산이 대도시인데 지금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있어. 먹고 살 겨 끊는 거기가 이제 슬슬슬. 그러면 아주 대꼴로 하는 거야. 대구가 망해서 그렇게 됐지? 그 지역에 기반이 없으면 포항공대는 누가? 심지어 포항이나 울산 쪽에 거대 기업이 포스코나 이런 애들도 다 딴 데로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의미 없는 대학이 되지. 그래서 죽어도 인서울 가려고 나 같아도 그냥 포항공대 가려고. 지금 거기 과학고 3학년 애들이 좀 공부를 잘해야 남은 애들 중에 포항공대냐 고대대냐 연대냐. 너는 어디 가야 돼요? 애들 마음은 포항공대가 1순위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봐. 과가 나쁘지 않으면 연고대에서 생각해봐라. 10년 후는 다를 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10년 후에 고려대나 연대가 추락하진 않거든. 근데 포항공대는 추락할 것 같아. 지방이니까. 자, 얘는 13족을 갖다 대면 얘는 있고 얘는 없어. 이 자체가 또 중성입니다. 중성. 그러면 얘가 여기로 와서 들어오겠지. 이렇게 들어오겠지. 들어오고 나면 무슨 이온이 되면 음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포지티브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이 전화 운반체들이 이렇게 불순물을 첨가해서 이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도핑이라고 하고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이게 전기 전도성이 더 좋아진 겁니다. 저거 가지고 다이오드망으로 하면 되니까 5시 반에 했구나 수업을. 다시 쉬었다 해야겠네. 합시다.